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5년 대전광역시 시험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2월 18일. 자, 왼쪽에 인원수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과목들 쭉 나와 있죠. 네, 여기 과목들 중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대전광역시 자체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주지 않아요. 답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도 없어요. 그래서 맞춰볼 수가 없어요. 깜깜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머지 검정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문제입니다. 자, 쭉 보시면 인원수는 나와 있고요. 자, 2회 6월 21일. 왜 2회일까요? 1회가 하나 있어요. 수의. 예, 필기시험 없답니다. 1회가 있어서 2회로 돼 있고 6월 21일 보는 우리 899 공무원 시험이 2회로 돼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만 그래요. 자, 그다음에 경력경제 운전직 4회 자구조라 그러죠. 자구조. 그다음에 의료기술, 치과, 임상, 방사선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회가 7급 2명 선발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경쟁으로 연구직, 그 다음에 고졸 전형, 고졸 전형 있고요. 자, 선발 예정에는 대전광역시 일괄 모집이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 기간별로 배정합니다. 이게 이제 지망을 하게 돼요. 합격하면 구가 5개가 있대요. 대전광역시 무슨 구 있잖아요. 주로 다 무슨 구로 갑니다. 무슨 구로 가서 그 해당 구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해당 구에 자치구라고 하는데 자치구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전광역시청으로 간다 그런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또 있죠. 의회. 그래서 의회도 갑니다. 나중에 합격하면 본인이 지망하는 거를 써서 내요. 여기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이제 주로 성적 순으로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면 그냥 되는 거고 경쟁이 있으면 성적 순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수의는 아까 서류 전형만 한대요. 그리고 우리 2, 3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시험은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이 있죠. 필기 시험 5과목 보고 면접 시험 보고. 자, 그런데 올해부터 5과목 원래 100분 시험 봤는데 국어 영어 출제 기조 변경으로 인해서 5분씩이 늘었습니다. 전체 시험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110분이다. 110분 여기 있죠. 공개 경쟁은 5과목 110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응시 결격 사유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꺼렵지가 하다 하시는 분은 읽어보면 돼.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분은 안 읽어봐도 됩니다. 본인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거주 제한 대전광역시 간단합니다. 자, 현재 대전광역시 살고 있거나 또는 안 살고 있는데 3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돼요. 기준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현재라는 기준이 1월 1일. 그래서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그냥 살고 있어.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게는 살고 있는 분 이러는데 산다는 의미는 여기서 법적인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이상은 과거에 이제 3년 이상 살았던 분들 중에도 현재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분들은 가능하죠. 아니면 또 25년 1월 3일 날 이사가 2월 달에 이사가 3월 달에 이사가 이런 분도 있잖아. 다른 쪽으로. 그런 분들은 2번 조건 3년 이상 산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1번과 2번은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하나만 충족. 그 다음에 여기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3년이라는 게 36개월이잖아요. 이게 그냥 본인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요. 민법 160조 역에 의한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대전광역시 무슨 구라고 돼 있는 그 기간들을 역에 의한 방법으로 합산해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36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 4, 5년 돼버려 그냥.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죠. 4, 5년 됐는데 뭘 계산해. 그런데 간당간당한 사람도 있어요. 막 하루 이틀 모자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본인 그냥 상상 속에서 개월이니까 내가 2월에 하루만 살아도 1개월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여기에 의한 방법을 택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기니까. 자, 여기에 의한 방법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응시 연령은 2007년생부터 가능하다. 2007년생부터. 자, 그다음 장애인 구분 모집 장애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본인의 착각에 의해서 저소득인지 아는 사람이 많아요. 첫 번째, 나는 소득이 없어. 저소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저소득이 아니에요. 다 저소득이지 그럼 공시생들은. 그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간단하게. 다 저소득인데 왜 저소득층 구분 모집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돈 많이 버는데 누가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고소득층 구분 모집이 있어야죠. 그럼 거꾸로
공시하는 분 다 돈이 없지. 돈이 쓸 리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수급자. 일단 수급자는 잘 알죠. 개념이 뭔지 수급자 알잖아.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자꾸 헷갈린 거야. 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한부모 가족.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이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서류가 나와야 됩니다. 서류가. 그리고 2년 연소라고 돼 있잖아. 2년 이상 인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돼야 돼. 중간에 수습되면 안 돼요. 연속으로 돼야 돼. 연속으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했다 안 됐다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필기시험 볼 때는 이 자격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들만 가져오라 그래요. 서류를. 그러면 그때 우수수 떨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보시면 저소득 중에 뭐 인원수 모자른 것들 있어요. 보면 그런 경우는 이 서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없어.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저소득이래 그냥. 왜 그러냐? 시험 공고를 한 번도 안 보고 시험 뭐 접수한다니까 불이하게 뭐 접수는 했는데 우연찮게 저소득으로 했더니 뭐 운이 좋아가지고 뭐 한 60점, 70점대에서 합격을 해버렸어. 이거 웬 떡이지 이러는데 네, 어차피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필요한 거 있죠. 간호직, 사회복지, 사서, 지적직. 지정은 이제 산업기사 이상이고, 사서는 1, 2급 정사서, 그 다음에 준사서 이상. 그러니까 이 이상이 아니라 준사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도 1, 2, 3급 중에 하나. 간호사. 자, 요거 언제까지 따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그럼 면접시험 최종이란 게 어디 있어? 뒤에 나옵니다. 면접시험 최종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없어. 그런데 여기 있잖아. 원서 접수 없어. 그러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치를 예정인 사람은 응시 가능. 이거 맨날 물어봅니다. 맨날. 없는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뭐 어떡해. 그냥 하는 거지. 네. 요거는 이제 필수 자격증 얘기하는 거예요. 필수 자격증. 네, 그래서 그럼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이 언제냐? 그걸 이제 알아내야 되죠. 자, 기억해. 뒤에 얘기할 거라서 그래요. 자, 운전직렬 세부 자격 요건. 대형 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입니다. 자, 대형 운전면허 필요도 없어요. 왜? 대형 버스 운전하려면 대형 운전면허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말로 또 안 되는 게 아니야. 공무원 시험에서 말로 되는 건 없어요. 다 서류. 네, 서류로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여기 나오네 이제. 자,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먼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네, 여기 정해놨죠. 8월 8일이라고. 그래서 8월 8일까지 따면 됩니다. 사회복지 뭐 기타 등등. 아까 뭐 사서 이런 거. 다른 건 크게 문제 없는데 사회복지가 그래요. 사회복지가. 분기별로 아마 신청 받을 거예요. 제가 딸 때는 분기별로 했거든요. 그래서 7월 며칠 날 전 나왔어요. 6월 달까지 학기가 끝나가지고 7월 20일인가 30일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이후에 나와. 그러니까 이제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대전광역시는 좀 면접 시험이 좀 빠르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아무튼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882. 그 자격 번호가 나와요. 컴퓨터 상으로 나와요. 그 증이 안 와도 컴퓨터 상으로 자격 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등기로 오는 거 말고 조회를 하면 발급 현황 조회하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필기시험은 6월 21일이죠. 네, 899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험 장소 공고이라는 게 이제 내가 시험 볼 때가 어디냐 하고 나오는 게. 하면서 응시표. 본인 번호도 나오고, 응시표, 응시할 수 있는 번호. 그 다음에 시험 장소 공고가 나오는 게 5월 28일입니다. 이날 봐야 어디 가서 시험 볼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필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6일. 한 달도 안 돼서 나오네요. 한 달도 안 돼서 나와요. 대전광역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빠르게 진행되네. 빠르게 진행돼요. 결국은 8월 19일 되면 합격자 발표나.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 넘어가고요. 네. 접수는 접수 때 또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이건 7급. 네, 7급도 넘어가고. 양성평등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면 쟤는 나와야 그때 보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미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알 필요가 없다고 뭐 만물 박사 될 거야? 나중에 양평이라고 나오면 시험 공부에 양평이 있었지 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엄청 자세하게 잘 찍어놨어요. 그거 좀 보시면 됩니다. 양평 나왔다고 하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산 특전은
세 가지가 있죠. 네, 취업 지원 대상자, 의사 상자,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유자. 보통 이제 요거 취업 지원 대상자 일부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유자죠. 자, 취업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얘기 나오면 입을 닫으면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입을 닫으면 돼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에요. 자, 본인은 10%, 자녀는 5%입니다. 본인은 10%, 자녀는 5%. 평균 5점, 평균 10점 이렇게 본인 점수에 더해요. 자, 그 다음에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네, 뭐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이런 거고 넘어가고 기술직군에 주로 있잖아요. 기술직군에. 그래서 기능사가 3%, 평균 3점, 산업기사 이상이 평균 5점. 기사나 산업기사나 같아요. 그리고 두 개 가지고 있다. 하나만 됩니다. 하나만. 세 개 가지고 있다. 하나만 됩니다. 여기 써 있죠. 가산되는 자격증이 두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네, 하나만 가산함. 사회복지, 사서, 간호, 지적, 운전, 의료기술, 가산점, 미정. 이거는 필수 자격이기 때문에 그 가산점 줄 필요가 없죠. 다 같이 가산점 받는 거니까. 아, 뭐 1급이 더 높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것만 있으면 돼. 이 최소한의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 가산 특전, 요거 가산점 받고 싶다 하는 분은 필기시험 시행일 6월 21일이죠. 예,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가산점을 등록합니다. 미리 가산점을 등록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미리 하는 데 있고 뭐 나중에 하는 데 있고 그랬는데 통일해 가지고 이제 시험 보고 나서 3일 이내에 전국이 동일하게 로컬고시에 가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는 아까 얘기했어요. 인사시험 위탁 출제랑 대전광역시 출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성적 및 가산점 사전 공개. 필기시험 사전 공개를 7월 1일부터 7월 3일로 하겠대요. 아예 정해놨어요. 맞죠? 2회니까. 그 다음에 7급은 11월 13일까지, 12일부터 14일까지 하겠다. 요게 보통 이제 장소 공고에 나오거든요. 장소 공고에. 근데 아예 그냥 여기다 넣어놨네요. 그리고 요거 하나 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보면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 예정 인원의 12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120%면 1.2배수. 가령 10명을 뽑으면 필기시험에서는 12명을 합격시킨다는 거예요. 2명을 더 뽑는다는 얘기야. 100%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을 뽑죠. 그게 이제 1배수 지역이라 그래요. 1배수. 1배수라고 이거 120%면 1.2배수. 12명을 뽑은 다음에 면접 보고 나서 10명만 뽑는 거예요. 그럼 결국 2명은 떨어진다. 어쨌든 간에. 그죠? 2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는 합격했는데 최종 합격이 안 됐어. 이렇게 원래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다들 어떻게 얘기하냐. 필기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 면접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면접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접에서 엄청 떨어뜨리나 보다. 2명이나 떨어뜨리잖아. 10명 뽑는데 12명 합격시켰는데 2명 떨어뜨렸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종 합격에서 필기 플러스 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필기랑 면접을 합쳐가지고. 그런데 뭐 그럼 면접에 떨어졌나 보지. 아니야. 면접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면접은 동점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동점입니다. 면접은. 왜냐? 면접이란 거를 점수화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수, 보통, 미흡인데 우수를 받으면 합격. 미흡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시켜요. 필기 점수 상관없이. 그런데 그러면 우수, 보통이 우수, 미흡이 많이 나오냐? 거의 안 나옵니다. 다 보통이에요. 보통. 그럼 보통이란 게 뭐야? 면접이 다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런 점수가. 그럴 때 이제 뭘로 오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필기 점수를 보는 거지. 필기 플러스 면접이라 그랬으니까 최종 합격이. 그래서 나중에 필기 점수로 쫙 자르다 보니까 아까 10명까지 뽑아야 되는데 1.2% 2배수 뽑아서 2명이 더 붙었죠. 그 2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러냐? 항상 2명이 떨어지냐? 아니지. 앞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 미흡 받아가지고. 없긴 없지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진 않지만. 그럴 수 있고 앞에서 면접 보러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11등이라도 합격하는 거죠. 한 명 빠져나가면. 그래서 면접은 반드시 보러 가야 된다. 미리 포기하고 안 간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면접에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다들 면접이 대단한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유튜브 방송 중에 면접 탈락의 의미라는 아주 인기 좋은 컨텐츠가 한 3, 4개 있어요. 똑같은 게 막. 그거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락이라고 하는 거 과락은 40점이 과락이에요, 아니에요. 40점은 과락이 아닙니다. 40점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 눈에 크게 떠 보시면 40점 미만.
결국은 35점까지가 가락이고 40점은 가락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경력 경쟁은 평락도 있습니다. 평락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60점 이상 미만이면 탈락입니다. 평락.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나오는 평락. 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바뀐 거 110% 변경됐다는 거 이거 기술 계고니까 뭐 넘어갑니다. 자, 요거 말고 첨부된 파일들이 한 6개인가 5개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냥 나중에 뭐 모르고 넘어갔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